4월 29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점치에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웃음 포인트 쏙쏙 찾아낼 수 있는데요. 두 분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람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 박성태 실장님이시고요.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뉴스가 진짜 많아요.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벌써 들어와서 보고 계시는 중인데 네. 방금 들어온 현안부터 이야기하면 국민의힘 경선 전에 그 5월 1일에 대법원에서 지금 이재명 전 대표 관련돼 있는 선거법 사건의 상고심을 3시에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3시? 것이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사실 지난주에 2번을 했잖아요. 네.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했던가요? 예. 그리고 2번을 심리를 열고 이례적으로 하면서 어떻게든 빨리 결정을 내려는 대법원의 의지가 보였는데 제 예상보다도 빨리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게 되면 후보 등록인 11일 전에 선고를 내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게 얘기해서는 5월 1일이면 상당히 빨리 내는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는지까지 대법관들 어떤 판단을 할지를 모르지만 그건 모르겠다. 예, 예. 저는 법대 근처에도 안 가봐서 예. 모르죠. 근데 모르는데 제가 이제 2심 결정문을 꼼꼼히 봤어요. 2심 판결문을. 그러니까 저는 원래 계속 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김문기 모른다라는 거는 저는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백현동이 압박 예. 때문에 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쉽지 않다. 더구나 판넬까지 준비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어서 쉽지 않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2심 판결문을 쭉 보니까 물론 의심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했다라고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예. 이 부분에 그래서 백현동을 이렇게 했다, 종상향을 해줬다,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요 발언은 이전에 뭐 종전부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이전에 한 대상지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예.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하라니까 하는데 그 정도는 용도 변경을 어떻게 할지 어느 정도로 할지는 내 맘 아니냐, 쭉 이재명 당시 이 시장의 네. 얘기가 쭉 나와요. 법대 근처도 안 가셨다고 하더니 너무 방금 자세하게 아셔가지고 이거는 워딩 웃었어요. 분석이니까 워딩 분석. 아, 워딩 분석인가요? 워딩 분석은 또 예. 저의 또 예. 특기니까 우리 또 조사까지 꼼꼼히 보는 예,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무리하게 연결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물론 설마 그렇게 그냥 했겠어? 그 4단계 종사항이 그런 거 없이 그냥 되는 게 말이 돼? 충분히 저는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2심 판결문에는 그렇게 딱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그냥 그 국토부의 압박을 느껴서 이걸 좀 과장해서 협박이라고 표현하고 그냥 그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느냐? 예. 그건 아니다. 입증이 그만큼은 그렇죠. 안 됐다. 그러니까 무죄일 가능성이 전혀 없냐? 있다. 그러면 무죄 줘야 된다. 형사법적 대원칙이죠.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무죄를 줬다라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논리로 본다면 당연히 대법원도 무죄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상고 기각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그 사건으로는 무죄가 최종 확정이 될 것이다. 예. 예. 그러니까 처음 논의한 이후에 9일 만에 선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2심과 다른 판단을 과연 내릴 만한 물리적인 시간이 있을까? 다른 내용의 판결문 쓰는 게 시간상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예. 무죄를 주려면 굳이 또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럼 반반이라고 말씀하시는. 모르겠어요, 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정보가 없으니까 예. 판사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대법관들 마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무죄를 안 주려면 왜 지금 이렇게 빨리 잡겠냐라는 생각도 있고, 9일 만에 하는 것은 시간상 무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뭐 어차피 네. 이틀 후면 결과가 나오긴 하니까요. 그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뵈면 더 분석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댓글창에 장성철 소장이 오늘 아침에 맞췄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 맞춰요? 다 예, 그냥 김준일 뭐. 평론가가 막판에 바꿔가지고 본인 틀렸다고 아까 고백하고 가셨거든요. 그게 제가 답안지. 정확하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당원들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몰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표현을 두 캠프에서 공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두 캠프라면 어딘가요? 한동훈과 김문수요? 아니요, 김문수, 홍준표.
그쪽에서는 둘 다 네. 김문수가 자기들 다 여론조사 해보잖아요. 반탄에서는 확실하게 김문수가 앞선다라고 둘 다 판단을 했다는 네, 거죠. 네, 네. 오. 그래서 대략 뭐 6.5 대 3.5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뭐 예측을 한 건데 홍준표 후보가 됐어도 뭐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냥 접전이고 박빙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것도 홍준표, 접전. 한동훈이 접점인가요? 홍준표 한동훈. 한동훈이. 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바로 또 홍준표 이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탈당하겠다고까지 이 마음의 상처가 깊은 건지. 정치 예. 떠난다고 정계 하시고. 은퇴. 예. 이제 자연인 홍준표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서울 시민으로서 이제 시장에서 만나서 뭐 반갑게 인사도 하고 이런 네.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4명이 이제 최종 서서 있다가 2명 발표하고 이제 3차에 예. 들어가는 2명 김문수, 한동훈 발표하고 박수 쳐주고 영상 보니까 이렇게 딱 처음에 예, 저희 아까 일부에서 틀었었는데. 그래요? 예. 그러고 있다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박용진 전 의원이 연락 왔어요. 그래요? 받아요. 받을까요? 네. 바로 끊어버리셨습니다. 방송 보고 예, 있으신가 실시간 방송 중 전화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혹시 뭐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다는 소식을 알려주려고 전하신 게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내일 선대위 발표 있잖아요. 잘못 걸었을 수도 있고 예.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근데 그 표정을 보니까 상당히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홍준표 본인의 전 30년 시장? 넘는 예. 정치 역정을 사실은 끝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표정에 좀 보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홍준표 후보가 꼰대스럽고 그러지만 그래도 정치와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지금 다른 후보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한덕수 대행보다도 오히려 분석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꼰대 그리고 지난번에 토론에서도 뭐 자꾸 막말 인식 공격을 인식 했죠. 그런 것들이 예. 좀 부작용이 좀 반작용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캠페인이 네.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데 역할을 했을 네.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세월의 무상함도 좀 느꼈고 네. 한 5년만 젊었어도 홍준표 후보가 참 순발력이라든지 스마트함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게 그냥 떨어진 후보 왜 떨어졌냐라고 막 분석하는 게 뭔 예.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요 모든 이유가 다 떨어진 거의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긴 하죠. 예. 이게 되면은 그 모든 게 또 다 된 이유로 포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예. 결국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이 김문수를 만들어서 무리 없이 원만하게 한덕수랑 단일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대선 승리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예. 홍준표 후보는 처음에는 무슨 단일화 개뿔이나 단일화 안 해 이러다가 갑자기 당의 분위기가 바뀌니까 원샷 단일화 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또 오늘 아침에 각 후보에 대한 러브콜을 보냈는데 거기 한덕수에 대한 메시지는 없더라고요. 네, 장점을 다 하나씩 꼽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그리고 중진 의원들은요 이 경선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니 한덕수가 어떻게 자기 당 선거인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외에서 몸풀고 있는 그 예비 후보에 관심이 되게 많고 한덕수. 네, 그 사람을 그냥 승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전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예. 지금 그냥 2인 경선이 곧 벌어지잖아요. 예. 뭔 의미가 있을까? 그래도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안 돼. 불가능해. 한동훈 안 된다. 불가능해. 지금 부채질 하시는 거예요? 네, 불가능해요. 머리 날릴라. 예. 한동훈 후보가 되면 한덕수와의 단일화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당무선권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버티면은 한덕수 후보가 선거 자금의 압박을 느껴가지고 결국에는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덕수 형 그냥 형이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경쟁을 정정당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양보한다고요? 아름다운 양보. 어머. 정치인이 그런 게 있어요? 협상. 그냥 뭐 여론조사가 아니라 협상, 토론, 논의, 조정, 합의. 이게 얼마 아름다운 정치계의 관례예요. 그걸 통해서 그냥 형이 해. 내가 봐도 형이 좀 가능성이 있겠네. 그러네. 한동훈 후보가 만약 되면
사실은 지금 안 해, 안 장관님 해, 안 해. 말씀대로 버튼 안 해. 하겠다고 하고 안 해. 지난번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때도 8일인가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 하기로 한 다음에 룰 뭐 지난번에 서울시장에서 안철수 오세훈 예. 단일화 때도 뭐 대선 적합도냐 경쟁력 룰 세팅으로 싸우죠. 룰 세팅하고 싸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룰 세팅으로 열흘만 끌어도 그동안 한덕수 대고 몸달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뭔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유세차도 돌리고 현수막도 걸고 여기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아.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가 만약 최종 후보 됐는데 시간을 좀만 끌으면 못 버티겠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유권자가 대략 4,500만 명 된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보물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그럼 홍보물 이 A4 용지 한 장당 지금 제일 싸게 인도네시아산으로 하면은 7원이에요. 7원. 오, 한 장이. 선거를 해보신 분이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디테일하네. 가격을 아시네요. 근데 이거를 말레이시아산은 안 돼요? 인도네시아산이 제일 싸요 아, 지금. 인도네시아. 거기서. 오. 그러면은 나 그냥 원피로 해야지. 예. 보통 8피에서 12피 하는데 원피로 한다. 한 장짜리로 앞뒤로. 예, 예. 돈을 절약하려고. 7원만 내겠다. 7원인데 근데 인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앞뒤로 인쇄하면은 그게 정말 한 20원 정도는 들지 않을까? 집에서 프린트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4,500만 장을 프린트기로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해도 10억이네. 그럼 10억이 넘어요. 그냥 와. 일단. 이 A4 용지 한 장 가격이 3억 5천이에요. 예. 4,500만 명 하면은. 아, 전국에 뿌리는 홍보 용지가 홍보물 그 정도 다 든다. 집으로 예, 보내잖아요. 가야 되죠. 유권자별로 다 가가고. 가잖아요. 그럼 그거를 원피로 한다. 제일 싸게 해도 그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김은지 시사인 나왔다가 옆에 가가지고 또 뭐 채널A 갔다가 계속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선거 운동 유세하고 예. 막 또 거기 드는 비용이 있다. TV 광고 유튜브라도 찍고 뭐 하다 보면은 금방 100억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못 견딜 거다. 아, 그럼 한동훈이 만약에 후보가 되면 그 전략은 시간을 끄는 것일 것이다. 그냥 저 덕수형 저 도와요. 난 진짜 국민의힘 내가 대선 후보 내가 4억 쓰고 됐단 말이야. A4 용지값도 안 나와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 도와 그냥. 아이 뭐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가 뭘 출마하려고 그래요. 그냥 저한테 양보하세요. 이렇게 시간 끌 수 있죠. 네. 그런데 한동훈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당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당원들 분위기. 근데 아. 이번에 이렇게 된 걸 봐서는 예. 김문수 후보가 되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떨어졌잖아요. 음. 그렇게 된 걸 봐서는 저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보는 거는 예. 지금 대선의 가장 전략적 선택은 한덕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 그렇게 분위기가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막 더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특히 전략적 판단에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저는 원래 그게 김문수보다는 홍준표라고 봤는데 국민의힘 당원들은 예. 홍준표보다는 한덕수다라고 본 거죠. 음. 근데 거기에는 일단 뉴페이스잖아요. 한덕수라는 사람이 예. 여기 참 오래 관료를 했는데도 뉴페이스군요. 뉴라는 게 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여의도발 네. 뉴페이스라는 게 참 여의도 낯설다. 뉴페이스. 여의도 예. 뉴페이스. 예. 정치인 중에는 뉴페이스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오래된 사람들은 다 아유 쟤안돼 이런 게 생기는데 이 사람 뭐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 그게 지난 대선에서도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윤석열, 띄웠던 홍준표 예, 때도 에너지가 홍준표는 이미 반감층도 있고 하니까 안 돼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뉴페이스를 해보자. 사람들 모르니까 우리가 속일 수 있을 거야. 그게 이제 윤석열이 된 거예요. 우리가 속았죠 사실은. 이런 게 좀 됐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 당원분들이 저는 한덕수 대행으로 힘을 모아주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선출했다. 그러면 경선 결과도 5월 3일은 예. 변수가 없는 한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두 분은 5월 3일에는 김문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예. 그 당원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한 65% 정도. 탄핵에 뭐 내가 당원이지만 탄핵 찬성 3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65% 정도의 분들이 탄핵을 반대하는데 한동훈 뽑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성향이 벌써 끝난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 결론은 볼 필요도 없지 않을까. 근데 갑자기 또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한동훈이 되는 게 맞는 것 같네. 그렇게 당원들이 생각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어제 밤까지의 당원들 여론조사의 데이터를 보면 예. 그 정도 수치가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거는 주전 선수랑 또 단일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덕수에 대한 이야기신 것 같은데, 네, 그 장 소장님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문수 캠프 안에서도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린다는 거 아닙니까? 김재원 공보 단장 본부장인가?
그 공보 전략본부장인가? 그분은 우리가 그냥 후보 되면 우리가 후보가 하는 거지 무슨 단일화냐고 막 땅을 치면서 그러고 있다가 하더라고요. 오. 근데 이제 박수영 의원은 뭐냐고 지금 한덕수로 단일화에 지금 정신 차리라고. 근데 어제 밤에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막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던데 그분들은 이 경선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니 중진 의원이 직접 전화해서 장소장님한테 지금 내부 분위기를 알려준 거예요? 알려줬다기보다 뭐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쭉 내용의 흐름이 한덕수를 그냥 후보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미 전제하고. 네, 전략을 어떻게 짜야 돼? 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의미가 없다라고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은 생각을 하는데 대략 한 60-70명 정도의 의원들이 예. 한덕수 출마 추대 이거에 연판장에 사인 아닌 사인을 다 한 상황이다. 그 당의 흐름과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그건 국민의힘 의원들의 예. 방향은 한동훈은 절대 되면 안 돼. 오. 대선 본선을 떠나서 예. 나 잘려. 뭐 아 이게 본인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당권을 그렇지. 먹게 될 경우에 네. 오는 불이익을 정확한 염두에 분석이세요. 둔다는 거죠. 네, 맞아요. 나 잘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피해 복수를 뭐 준비하고 있는 일단 거예요? 뭐 세대 교체한다니까 아. 73년 이상은 다 잘리겠죠. 아 언더 73이라서요.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현역 의원인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에 원래 예. 지방선거가 아시겠지만 이제 각 의원들의 현장 일꾼들을 모으는 공천권 거잖아요. 행사하는 데 공천권을 있어서 행사하면서 예. 자기들 지지층을 각 지역구별로 이렇게 하잖아요. 음. 근데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쫙 해버리면 의원들이 이제 힘을 못 쓰게 되죠. 물갈이를 한번 쫙 하는데 물갈이 한번 되긴 돼야 되는데 그쪽이. 근데 그 정도로 힘이 센 당갈이를 아예 당 대표가 하는 게 될 수 낫긴 한데. 있을 것이다. 만약에 떨어진 네. 대권 주자인데도. 떨어진 대권 주자도 이번에 뭐 이길 거라는 생각을 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치열할 거야라고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만약 최종 후보가 된 뒤에 막 박빙을 하다 박빙까지 아니고 박빙일 줄 알았는데 확 졌어요. 그러면 책임론이 나오겠지만 예. 여기서 졌다고 책임론 얘기하기는 좀 뭐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가 그냥 쭉 밀고 갈 가능성도 있다. 아. 지지층의 힘을 막 예. 삼아서 그러면은 대선 때 뛰면서 전국의 조직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놓고 네. 그러면서 가능성이 그런 건데 예. 어쨌든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쟤 싫어. 이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당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깨지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 만약에 집 나가면 추워요. 집 나가면 춥다. 다들 어떻게든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죠. 있을 것이다. 서로 이 집만 내가 뺏으면 되지. 나가 있으면 춥다. 이게 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김문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덕수 이야기로 넘어가면 아까 중진 의원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캠프 이미 차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아, 그럼요. 예, 비서실장은 사표를 쓰고 네. 지금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희룡 쪽 분들이 아주 주축이 될 것 같아요. 중심 세력이. 원희룡 후보랑 같이 도왔던 그런 사람들. 그러면 원희룡 후보가 확실히 직접 친윤 참여할 지대 수 후보라고 있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또 묘하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손 비서실장은 최근에 이제 몇몇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색채가 강하거나 예.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사람들 좀 정리하는데 골치 아프다. 손영택 비서실장 이제 사표 썼다고 알려져 네. 있는 그분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캠프에 참여하려고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데 좀 참 힘들다. 안 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덕수 캠프도 윤석열은 좀 거리 두려고 한다. 솔직히 어떻게 저런 해괴망측한 일을 하고 탄핵당한 파면당한 대통령의 흔적이 묻은 참모들을 어떻게 또 한덕수 캠프 쓰겠어요. 그러면 진짜 딱 내란 이중대 막 하면서 손가락질 받기 뻔하잖아요. 그래서 좀 빠졌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오세훈 시장을 도와줬던 분들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를 도와줬던 분들이 주축 세력이 될 것 같다. 네. 그게 이제 손영택 비서실장이 그 정도 나이대 분들과 선후배 예. 관계를 맺고 있어가지고 그분들 주축 세력이 될 것 같아요. 약간. 근데 본질적으로 한덕수 대행 자체가 정권의 인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 아무리 쳐내도 본인이 결정적으로 인자였다라고 하는 게 뗄 수 없는 꼴이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예. 이게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까 캠프의 계속 전략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는데
그냥 한덕수 쪽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프레임과 판을 바꿀 수 있다. 어떻게요? 이게 이제 내란, 계엄, 이재명 나빠요, 윤석열 나쁜 X 이런 식의 대선 프레임이 지금 잡혀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통상, 무역, 관세, 외교, 국익, 미국 내 인맥 이렇게 프레임을 짤 수가 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전문가 나 아니냐 나 통상. 지금 뭐 그 내란이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미래를 봅시다. 에?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막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막 다그치면은 자기가 그래도 이 부분엔 전문가니까 노하우를 갖고 잘할 수가 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협상 안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그 공약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우선 한덕수 캠프 쪽 생각이 그렇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게 이제 정치인들 보면 예. 약간 테마주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실제로 테마죠? 한동훈 후보가 주가 조작 세력에 네, 비유하긴 했죠. 왜냐면 테마주를 투자하는 분들은 이렇게 주식은 일단 거래잖아요. 내가 살려면 누군가 팔아야 되잖아요. 파는 사람은 아 이거 볼장 다 봤다.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고 파는 거잖아요. 예. 자기 돈에 대해서. 사는 사람은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고 사잖아요. 아. 근데 특히 테마주 같은 거는 누가 위험하다 해도 급등할 거야라고 사는 거거든요. 자기 세계만 보이는 거죠. 아. 지금 한덕수 예. 대행 쪽에 있는 분들은 물론 뭐 그 대선 캠프에 하려면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질 거예요.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앞서 나가는 후보는 프레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따라가는 후보잖아요. 그리고 정권 교체론이 높잖아요. 그런데 약세인 후보 그 진영에서 프레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냥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뭐 그냥 99%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대행이 홍준표, 한동훈보다도 경쟁력이 약하다. 차라리 김문수보다도 경쟁력이 약하다라고 예. 봐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뉴페이스지만 예. 중도층에서 볼 때는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예. 아니 대행이 당연히 선거 관리를 해야 될 대선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갑자기 막 관리하다가 지금 선수 뛸 거예요 안 뛸 거예요? 심판 보고 호루라기 들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다가 이따 얘기해줄게 노코멘트 그러다가 갑자기 호루라기 집어던지고 선수로 뛰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예. 자체를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동훈이나 그 김문수보다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아. 그러니까 지금 지지층은 어차피 똑같이 뽑잖아요. 축구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야구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축구 선수가 야구 경기장에 난입을 해가지고 내가 야구 선수를 뛰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축구했으니까 나 달리기 잘한다. 나 도루 잘해. 근데 일루로 못 가. 예. 그래서 도루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자기 달리기 하는 것만 믿고 지금 축구 선수가 야구 경기에 참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게 그냥 통상 전문가, 그냥 외교 전문가, 관세 전문가, 이 특정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예. 한덕수 대행이 예. 노하우가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더라고요. 실제 네. 통상 전문가이냐에 네. 대한 통상으로 나라 팔아먹은 거 아닌가? 과거의 마늘 협상에서 대한 네. 실패도 있고 마늘 협상에서 관세 얼마 받는다고 조화를 했다가 핸드폰 쫙 때리니까 바짝 얼어가지고 다시 마늘 관세 0 이면 합의했다가 들켜갖고 잘렸잖아요. 예, 여러 가지 유연하잖아요, 비판이 유연. 있더라고요. 아 유연하구나. 네. 예, 지금도 뭐 트럼프 주니어가 와 있는데 만난다라는 썰은 있었는데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여러모로 뭐 통상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방금 나온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오전 9시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현역 의원 등의 지지 선언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홍준표 캠프 출신들이 좀 갔습니다. 유상범, 김대식 이런 분들이 있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로 좀 우리가 확실히 김문수 쪽에 조금 더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은 오늘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탈당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냥 예. 저거죠. 각자 도생. 한동훈에게 힘을 줄 수는 없다. 아. 왜? 내가 잘리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선에 관심이 없어요. 나 잘릴 리스트인가요? 왜냐면 본인들이 잘릴 리스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힘을 못 쓰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친윤계와 이른바 친한계의 음. 대결이 컸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컷 싸우다가 이 사람이 짱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계가 잡지 못하게 하는 거다. 아, 그럼 결국 구도는 한동훈이냐 반한동훈이냐 뭐 혹은 뭐 한덕수냐 뭐 단일화냐 아니냐 뭐 이렇게가 잡힐 수도 네. 있겠다라는 생각이 말씀 듣고 근데 드네요. 사실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예. 당연히 지금 대선에 대해서 장소연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대선에 관심 없고 그냥 우리는 당권? 우리끼리 잘해 먹을 거야. 당 어차피 그런 거죠. 한 2년 지나면 또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요. 2년 지나면 또 인기 떨어지고 그러면 어차피 그때 선거 나면 다 또 되면 되니까 늘상 중반 이후로는 대통령도 인기가 떨어졌으니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나는 잘 붙어 있으면 돼. 예. 이런 의원들이 많다. 지금 이런 의견들인데 그 문제죠. 저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저분들은 이제 위장 전입을 끝내고 이제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목적이 달성이 끝났으니까. 아, 위장 전입했었나요? 위장 취업, 위장 전입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적 달성하고 이제 본집으로 돌아가는 네. 거라고 보여지고 국민의힘이 아직도 대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예, 길이? 비기를 드디어 장성철 소장님이 공개하시는 건가요? 유승민을 후보로 내세우면 돼요. 아. 유승민을 후보로. 아, 근데 그렇지. 오늘 나오는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권오을 전 의원이 영입되면서 그 브릿지로서 유승민 전 의원까지도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안 갈 거예요. 제가 뭐 음. 최근에는 아니고 꽤 전에 음. 그런 걸 측에 물어보니까 그럴 일은 없다. 그리고 그거 민주당도 유승민 전 의원을 만약에 영입을 했어요. 뭐 할 거예요 영입해서? 선대위원장 한번 시키고 끝? 유승민 의원이 뭐 들어가요? 최소한 총리 자리는 줘야 되는데 뭔가 약속이 좀 있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총리 자리로 줄 수 있냐? 예. 저는 줄 수 없다고 봐요. 아. 네. 줘서도 안 돼요. 싸움 나요. 총리랑 대통령이랑. 저는 이제 좀 다른 얘기를 들었는데 어. 영입하려고 예. 대단히 노력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네. 유승민을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진짜 하고 있다. 엄청나게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오. 처음에 접근해야 될지도 이렇게 상의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다. 그리고 뭐 총리 자리까지도 연정을 한다라는 명목하에 아, 네. 총리나 경제부총리 자리도 진짜요? 줄 생각도 있는 것 같다. 현재로서는. 예. 근데 박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이 가지 않을 거예요. 진영을 옮기는 것에 대한 대단한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예. 그럼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 참여 안 하고 이랬던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경선 네. 룰이 거기에 대한 예, 불만. 경선 룰이 역선택 반지 조항이 들어가면서 이거 해봐야 빤히 지는데 예. 나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후보야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각인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뻔히 그 경선 룰을 따지면은 아예 1차 탈락인데 예. 굳이 내가 이거 참여할 필요 없다. 그런 생각 그건 합리적인 결정인 것 예. 같아요. 유승민 전 대표가 사실 저희 방송 종종 보시던데 또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거 보고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 웃었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만나서 예. 유튜브도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때 그래서 오셨었어요. 네, 예. 나갔죠. 예, 예. 그때도 그래서 장 소장님이 전날 이야기했던 그 이재명과의 손잡는 이야기에 대해서 연정. 굉장히 버럭하고 가시긴 했는데요. 또 정치는 생물이니까. 근데 아까워서 그래요. 저는 예. 유승민 전 의원의 경험, 노하우, 식견 이런 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뭐 애정, 충성심 이런 것들이 그냥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보수 진영에서는 발휘될 기회가 없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연정의 대상자로 이재명 대표가 생각을 하고 진짜 권한이 있는 그러한 총리로 영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 와.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아까워요. 능력이 너무 아깝다니까요. 실제로 민주당에서 내일 선대위 발족하면서 깜짝 카드를 공개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또 없대. 방금 나온 단독 보도에 자기들끼리 깜짝 따르면 놀라는 거 예, 아니야? 지금 이현재 전 부총리를 영입하려고 추진하고 아니, 있다. 그거는 원래 또 민주당 진영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긴 했죠. 영입이라고 예.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진짜 영입 정도라면 예. 깜짝 놀랄 만한 유승민 정도는 돼야 사람이라면 된다? 유승민 예를 들어 또 홍준표 막 오, 홍준표요? 놀래잖아. 오늘 탈당했는데 네, 내일 놀래잖아. 민주당 선대위 간다고요? 그 홍준표 대표님의 경륜이 필요합니다. 막 하면서 그거 아니면은 뭐 놀랄만한 인사도 없대요. 와. 특별히 없다 그러더라고. 클라우드장이 예언을 하신다면 예언이 아니라 깝깝해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다 정말 예. 되게 누가 있냐 정말 영입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음. 해보니까 이제 윤여준 뭐
권오울 네네. 이미 그런 들어갔죠. 분들이잖아요. 예, 이현재 예. 뭐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획기적인 진짜 저 사람까지 갔어? 뭐 이럴 만한 정도의 인물을 아직 찾지를 못했거나 설득을 못했다. 근데 장수영님 영입장에 있었는데 안 갔죠. 장소장님 받았어요? 저는 대략 50여일 전에 예. 그러니까 박 실장님하고 이재명 대표랑 100분 토론하고 난 다음에 왜 웃어요? 아니요, 궁금해서요. 내가 얘기했나? 안 하셨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유승민 총리설 염두에 두고 있다. 염두에 둔다라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라서 네. 아무튼 100분 토론 끝나고 끝나고 나서 예. 그 이재명 대표 최측근 중에 한 의원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 한번 그냥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한 20분 동안 정치 안 하시냐? 오. 정치 하시라. 정치하시면 잘할 것 같다는데 저는 정치 안 한다고 난 정치 민주당으로 질렸다고. 정치하라고. 아니 일단은 제가 무슨 많은 정치 안 하냐? 방송에서 예, 예. 그 자리에서도 그 이재명 대표 있는 그 자리에서도 저는 정치 안 해요 막 그랬거든. 그 자리에서 저한테 장수장 우리가 영입하려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막 그러셨어요. 방송 전 맞아요. 카메라 기억나요. 들어오기 전에 농담처럼 얘기 들었는데 그 측근 분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치 안 한다 질렸다고. 왜 질렸냐? 그래서 솔직히 당대표 보좌관 하면서 웬만한 배지보다 고난이 많이 있어 보기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친한 사람들이 청와대 갔다가 대부분 정권 끝나고 감옥 가더라. 예. 그래서 난 되게 불행한 것 같다. 나는 아.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평론을 하다가 음. 그냥 평론 경쟁력 없어지면은 집에서 유튜브나 하고 그러고 오. 살란다. 그래서 전통 같다는 거구나. 네. 장성철, 유승민, 홍준표면 오히려 민주당이 빅텐트 아닌가요? 아니 그래 저는 이제 정치 안 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제안은 더 제안은 드렸어요. 받았지만 안 한다고 거절했다. 아니, 제가 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이 사람 쓰시라. 제안도 드리고 그 이재명 대표에게 만약 하고 싶으면은 뭔 말을 하고 싶어요? 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랄 리스크가 중요하다. 말 실수를 조심해라. 지금 보니까 여기저기 유튜브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분위기는 가만히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만 보여줘도 대통령 되는 분위기다. 근데 뭐 이렇게 유튜브 나가셔가지고 가볍게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논란을 자초하시냐. 그래서 그냥 입 조심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 유튜브 안 나오는 건가요? 지금 그 이후에 유튜브를 끄는 것 같던데 출연을. 방송들을 많이 줄였죠. 사실은. 장 소장님 때문에 지금 그러네. 이 박장대소에 한번 이재명 대표를 좀 초청해 주시면. 근데 이제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표가 지금 말씀을 많이 하고 싶어 한다. 뭐 그래서 근데 진짜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했죠. 네, 그러면 지금 뭐 깜짝 인사로 우리가 생각할 만한 사람은 지금으로서는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까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서. 네. 예, 빅텐트가 유행인데 오히려 말씀 듣다 보니까 다른 쪽에 빅텐트가 생긴다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럼 거꾸로 빅텐트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한덕수, 이낙연 이렇게 또 빅텐트 이야기가 있던데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이낙연 전 총리가 약간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긴 한데 예. 이낙연 전 총리의 측근이었던 의원이 또 한마디 했잖아요. 이병훈 의원인가요? 이병훈. 네, 네, 근데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했는데 계엄한 정부의 2인자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반성도 하지 않은 한덕수 대행과 무언가를 도모한다. 그러니까 실용과 그러니까 현실과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반감이 워낙 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냥 어쨌든 그럼 막기 위해서 간다. 네. 근데 양자를 이렇게 비교해서 명분을 좀 더 중시할 때도 있고 실용을 좀 더 중시할 때도 있겠지만 저는 이 밑에서 선을 안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 지금 한덕수를 지지하고 나서는 거는 선을 넘은 거다. 이분이 과거에 민주당 대표를 하고 오래 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 총선을 네. 총지휘했죠. 예. 그러니까 뭐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막기 위해서 한덕수랑 손을 잡는다? 이건 아닌 거다. 네, 뭐 가능하지도 않고 작동하지도 않을 거다. 가능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없어요. 이낙연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을 할 수 수도 있다고 있다. 봐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효과적이진 않다. 예, 제가 그 해서도 안 새로운 미래 되고.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가끔 했는데
방송을 통해서 예. 방송을 통해서 해죠. 그쪽은 뭔가 윤석열 계엄에도 물론 비판도 하고 그러지만 그냥 이재명 죽어라 이거예요. 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도 응당 1급 체제나 이런 거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새로운 미래에 계신 분들은 지난번 공천에서 다 이른바 비명 행사를 당했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자격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큰 정말 계엄을 한 사람이 있는데 계속 이분들의 메시지가 계속 오히려 그쪽보다는 이쪽에 돼 있어요. 그건 아니다 이거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 예. 먼저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건 이제 물론 감성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원래 내부에서 싸우면 더 감정적으로 서로 더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는 건 안 예. 좋다. 너무 멀리 가버렸다. 예, 라는 말씀이신데 한덕수 지지와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정치 원로들 특히 이제 손학규 전 대표나 김무성 전 대표도 어제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를 정대철 헌정회장이 말을 하고 있던데요. 근데 김무성 전 소용이 대표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과거에 함께 김무성 일하셨던 대표랑은 요즘 연락 안 해서 뭔 생각인지 잘 모르시는데 어쨌든 그냥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관성적으로 지지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소용이 없어요. 워낙 정권 교체 여론이 높고 한덕수 총리 대행 같은 경우에 선거 캠페인 해가지고 공격하기가 너무나 쉬운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착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정신세계에 빠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거의 오전에 오후에 계속 연락을 하거든요. 그쪽 분들하고. 그랬더니 오늘 오전부터는 그냥 된대 이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만 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된다. 예. 한덕수가 대통령이 6월 3일에 된다. 어제까지는 그냥 우리가 나가면은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밤 사이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된다는 거예요. 된다고. 자가 발전을 그렇게 하는 근데 거군요. 솔직히 캠프 이렇게 구성되면 예.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아이씨 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게 이게 뭐 소용이 있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이해는 하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게 그냥 명확하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주 두 분 다 사실 말말말을 한덕수 관련 준비를 해오셨는데 한참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걸 놓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덕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박성태 실장님이 준비해 오신 게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잠깐 할까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예. 말씀드리면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그러니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네. 한 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 임명되는 권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얘기를 했죠. 네. 권한대행도 대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권한대행 임명권을 만든 건 헌법에 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제일 반해요. 이분이 헌법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다른 그렇죠. 이야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헌법을 해석하는 예. 게 업인 헌법재판소가 예. 한덕수 권한대행 지난번에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그 함상훈 부장판사를 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을 때 때 그거를 이제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권한대행은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 가져서 직접적으로 선출된 대통령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 헌법을 해석하는 분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네. 본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덕수라고 하는 캐릭터를 봤을 경우에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대선 출마까지 못 갈 거다라는 예상을 해주셨었는데 근데 점점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이렇게 발진하게 만든 거라고 좀 보세요? 전 뭘 잘못 먹었다고 봐요. 약간 배탈이 난 건가요? 네, 잘못 먹었어요. 평소와 다르잖아요. 예. 뭘 잘못 먹는 거죠. 역시 그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하긴 네. 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너무 이제 농담처럼 한 마디 더 하면 예. 지금 다들 소리가 이번 주에 어디 갔냐고 찾고 계세요. 어디 갔어요? 저희가 오늘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소리를 살짝 치웠는데 다음 주 다시 원상복귀 중요하네요. 시키겠습니다. 예. 풀이와 소리. 예. 뭐 본인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이 정권이 만약 바뀐 다음에는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을 정치적 인물로 포지셔닝해서 정치적 갈등으로 그걸 하려는 그런 욕구도 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욕구들이 가장 합리적인 선에 다는 게 이건 한덕수 입장에서 되는 거니 대선 출마하려고 군불 떼는 것까지라고 봤거든요. 예. 본인의 어떤 자리를 대선 주자급으로 올려놓고 정작 출마는 안 하고 국민의힘이 제가 출마하는 건 아니죠 하면서 빠지는 거 이렇게 봤는데 최근 분위기는 진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건 거기다가 뭘 좀 잘못 먹었다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좀 한결에 뭐 그림 재밌게 만평 재밌게 봤는데 아 나 토너먼트를 계속 난난나나난나 아 그거 다른 난가. 만평이죠. 그거 예. 난가병이라는 그 말씀이신 주위에서 거죠? 예. 진짜 한 총님 나가야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이제 한 석 달째 들어봐요. 그럼 본인도 진짜 내가 나가면 이길 수 있구나. 석 달째 들었어요? 본인이 나가면 된다는 이야기를? 뭐 이제 작년 말부터 뭐 이제 어느 정도 준비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고, 하여튼 원희룡 전 장관이 상당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직접 설득도 많이 하고 오. 여러 가지 이제 실무진도 붙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아휴, 파면당한 대통령, 탄핵당한 대통령의 2인자였잖아요. 무슨 명분을 갖고 나오냐고요. 통상 문제로 선거 프레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죠. 아니 솔직히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 동안 통상 문제 잘 해결됐어요? 경제 문제, 무역 문제, 뭐 외교 문제 잘 해결됐어요? 민간 나오고 국가 있죠. 지정도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깨기 쉽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논리를. 저는 아직도 나오겠다라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결국은 안 나올 거라고 못 봤는데 나올 거다. 근데 지금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엄청 아니 무조건 나오죠. 지금은 예. 이제는 잘 때 무라도 이렇게 이제는 고예요. 이제. 이젠 무조건 깨라고 고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의 그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경선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진짜 만에 하나 단일화 경선을 했어. 근데 이제 김문수가 돼. 아니면 홍준표가 돼. 그래버리면 이제 한덕수는 진짜 웃긴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문수 쪽 미는 사람들은 지금 또 위장 전입하러 또 갔잖아요. 또 김문수 쪽으로 사람들이. 위장 취업. 위장 취업. 스파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경선을 왜 하냐고 그냥 모양 좋게 이렇게 그냥 양보하시라고. 그거 설득하러 간 거예요. 옆에. 빨리게. 아니 생각해봐. 김문수랑 한덕수 단일화 경선 딱 해. 김문수가 돼버렸어. 예.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은 이게 진짜 웃긴 상황이잖아요. 야, 진짜 35일밖에 대선이 안 남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 공당으로서의 자존심. 예. 사실 그런 게 이제 명분인데 최소한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니 한덕수 대행은 실제 계엄을 본인이 그 국무회의라고 우기는 간담회 자리에 있었잖아요. 예. 본인이 그렇게 철저하게 계엄을 막으려면 몸을 던져서라도 막았어야죠. 그때 가서 사실 예. 윤 대통령 껴안고 넘어져가지고 일어나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제가 나이가 있어서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계엄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특히 대통령의 바로 미친 총리는 그걸 막았어야 될 의무가 예. 있어요. 물론 불강력적이라는 것도 저도 뭐 이해는 하겠는데 사실은 막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다못해서 최상목이나 조태영처럼 그런 이야기라도 했었어야 되는 게 그렇죠. 아닌가라는 오히려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예. 결과적으로는 국무회의를 만들어 주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네. 오히려 그런 걸 더 도운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럼 무슨 자격으로 아니 모시던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무슨 자격으로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온 다음에 비판해요. 이제까지 많이 하긴 했는데 구도만 이렇게 일단은 얘기하고 다음 주에도 또 한덕수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출마 선언하고 후보가 단일화 이제 어떻게 할까만 그거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겠네. 그러니까 번호 때문에 5월 11일까지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김기현 의원이 오늘 했더라고요. 핵심이에요. 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이 핵심이다. 한덕수 캠프 핵심이다. 추대론의 핵심. 그럼 오늘 나와서 던진 메시지는 사실상 그 5월 11일이란 데드라인을 스스로 말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냥. 경선하지 말자. 그럼 정말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공당이 정말 5월 3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11일까지 하려면 경선 가지고 시간 끌 수 있으니 미리 딱 얘기 주는 거예요. 시간 못 끌게 하겠다. 하여튼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대단한 압박이 가해질 것 같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캠프 사람들의 생각이 좀 각자 다른 것 같고 또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생각할지 이제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 됐을 때랑 그냥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흥미로워요. 하여튼. 네. 이제 또 한덕수 배우자 얘기가 많이 나오겠네. 네, 벌써부터 댓글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배우자 관련해서는 사실 박지원 의원이 오랫동안 친분을 교류해왔던 사이인데 무속 논란을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었고 본인은 정말 오랜 우정을 깨고도 양심 고백한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정 보는 게 뭐가 문제야?
장 소장은 점 안 봐. 그래서 어제 한 달 전에 저도 부산 가서 점 보고 왔습니다. 그렇지. 그게 뭐가 문제냐고. 아 상대 캠프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방어할 것이다. 당신은 점 안 봐요? 사주 안 봐? 뭐 이러는 거지. 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그럼 나오지 않을까 박지원 의원님 입에서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이 정도 이야기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 최종 결정이 되니까 다음 주에 다시금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볼 여기까지. 것도 없어요. 그냥 볼 김문수 거 없나요? 된다니까. 김문수 된다. 이거 확실하게 아예. 예 클라우드 장의 예언입니다. 네. 아니 전 자꾸 종종 맞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제가 틀릴 때 다 맞춰요. 살짝 약간 지금 입장을 그래서 그으신 것 숟가락 같은데요. 얹으려고요. 아, 자, 제가 한독수 숟가락 얹겠습니다. 숟가락이 죽었 같네요. 네. 자 김문수 되고 김문수 다음에는 한덕수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까지도 그러면 이해하면 될까요? 한덕수가 된다. 국민의힘 후보로. 네. 예, 경선 치를 의미가 없다니까요. 클라우드 장의 예언이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아, 예언이 아니라 당원들과 분석. 의원들의 얘기를 취재와 종합을 분석. 해보면 네. 그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 근데 나경원하고 안철수는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가 없었으니까 누가 돼도 이건 아. 이상하지가 않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했었고 예. 지금은 당원들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지. 끝으로 사실 저희가 오늘 4명 떨어진 분 중에서 안철수 후보 이야기 전혀 안 했네요. 안 해도 돼요. 그런 것으로 안철수 후보도 여전히 열심히 하겠다라는 한마디 뜻을 해주세요. 밝히고 파이팅, 있으니까요. 안철수 파이팅 한마디 네, 해주세요. 안철수 후보도 열심히 계속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